네, 안녕하세요. 김윤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됐는지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졸업한 마당에 그리고 시간도 꽤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긴 한데요. 댓글로 경영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이미 선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좀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얻었던 지식 말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트렌드 보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고. 근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20살 때 기업과 경영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낮에 굉장히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를 만났는데요.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에 유리한 게 있어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서 맞아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배웠지 라고 이제 떠올리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당연하게 잘한다고 그냥 생각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구나. 마케팅에서는 시장 분석하는 게 무조건 기본이에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은 현재 어떤지, 소비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교에서 내내 훈련이 되었던 거죠. 단순히 삼시라는 환경 분석을 배운 게 아니고 시야가 굉장히 확장되는 경험을 경영학을 통해서 배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팀 프로젝트를 하고 숙제를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른 분야의 분들과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마케팅 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탁과생들이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팀을 짜게 되면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이기 마련인데요. 제가 그때 다른 전공을 가진 오빠랑 팀을 하면서 굉장히 의사소통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른 과가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저희가 의견 차이가 있었냐면 그냥 저희는 항상 팀플 할 때 이랬어요. 팀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점을 잘 받는 것이고 학점은 교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우리한테 과제를 내준 의도를 잘 파악해서 교수님의 취향에 걸맞게 아웃풋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가 저희 머릿속의 기본 값이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과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대상은 교수님이다 였어요. 그런데 탁과생이셨던 분은 인문학 전공자셨는데 왜 교수님의 구미를 맞춰야 되냐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정답을 찾아야 되고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다른 분야를 경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인문학 같은 경우는 본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질을 파고드는 훈련을 하신 분들이 전 지금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한다면 철학이나 인문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본질을 찾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직 생활 안에서도 상사의 구미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게 조금 더 익숙해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플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사회성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경험이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글 아이디도 없고 구글 드라이브가 뭐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팀 프로젝트를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이렇게 협업하는 툴을 전혀 이용해 본 경험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팀플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누군가는 자꾸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4년 동안 팀 프로젝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겪었겠어요. 대부분 제가 리더를 했던 경험이 많은데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날 정도로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나 회사에 들어가면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팀플을 통해서 나의 성향도 미리 알 수 있고, 내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 수 있고, 혹은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많이 성장하는 경험을 미리 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면 그중에 회계라든지 재무를 좀 딥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팀 프로젝트를 거의 피하기도 해요. 친구들 중에 유형이 좀 나뉘거든요. 저처럼 좀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팀플이 많은 과목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혼자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 수치를 만질래, 이런 사람들은 뭐 회계, 재무, 통계 이런 부분들을 보통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1, 2학년 때 몇 개의 팀플은 거의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발표자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4년 내내 거의 빠짐없이 제가 발표를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좋았던 경험인 게, 사회에 나오면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 상황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도 큽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미 그것을 훈련받은 셈인 거죠. 토론형 수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1학년 때는 좀 그게 어려웠었는데 제 기억에 한 4학년 때쯤에는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토론을 했던 경험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질문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져서 와, 진짜 대화하는 게 재밌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내 이야기를 말하고, 반박하는 사람에게 또 다시 내 의견을 말하고, 이런 훈련을 이미 학교에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거나 갈등 상황에서 내 의견을 주장해야 될 때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경영학을 찬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처럼 점수에 맞춰서 그나마 조금 흥미 있어 보이는,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전공을 택했는데 그게 운 좋게 경영학이었고, 여기서 운이 좋다는 거는 저랑 잘 맞았기 때문이에요. 제 동기들 중에서 내가 경영학을 배우면서 뭘 얻었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 후회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운이 좋게 잘 맞았던 공부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굳이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나도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노력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추가적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걸로는 대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전공이 정해지고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것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 10대들도 보시더라고요. 경영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서 이 전공을 택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 이야기는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한 줄이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나? 얻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일단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